첫날 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1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어느 밤 문 앞에 사라졌던 아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 한마디. 그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첫날 밤에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잠시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해 바닷가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람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봄에는 갯벌의 비린내와 꽃향기가 뒤섞이고 여름에는 습한 열기가 마을 골목을 가득 채웠으며 가을이 오면 파도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겨울에는 짠 바람이 처마 끝을 긁고 지나가며 집 안에 있어도 바다가 가깝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그 마을에 정우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고르고 켜고 다듬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지요. 그의 손은 젊은 시절부터 거칠었고 나이가 들수록 마디마디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문짝이 생기거나 낡은 마루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우진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도구를 챙겨 나섰고 일이 끝나면 품삯을 넉넉히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할 때 그의 손재주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호라비로 지낸다더라. 마을에서 혼이 나지 않은 중년 사내는 늘 어딘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혹은 어물쩡한 웃음으로 그 말을 대신했지요. 우진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혼인을 미룬 데에는 별다른 사연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바빴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슬픔을 추스르느라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싫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고치기가 귀찮아질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집 앞 마당을 쓸고 물을 끓여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썼는데 손잡이 한쪽이 조금 이가 나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도구를 챙기고 일터로 향하는 것이 그의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왕래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우진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등불을 껐습니다.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었는지 우진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이 감각이 아니라 공기처럼 되어버립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진에게 그 고요함은 이미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장날 우진은 목재를 구하러 읍내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으며 생선 굽는 냄새와 된장 끓이는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우진은 목재를 고르다가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켠에 약초를 늘어놓고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좁은 자리에 소박하게 약초 묶음을 펼쳐놓고 여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도 흥정을 걸어도 그녀는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응대하고 조용히 물건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우진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그날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이유 없이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무언가를 사려 했던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가 시장 한복판인데도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장날이면 그 자리에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을 건 것은 세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약초에 대해 물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약초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그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넘겼습니다. 연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묻는 말에 짧고 정확하게 답했고 웃을 때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이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뿌리도 없는 사람이라는데. 우진이가 왜 저런 여인을 눈여겨보는지 모르겠어. 우진은 그 말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들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착하면 됐지,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가 누군가에게 한 말이었는지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도 자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날마다 잠깐 나누는 말이 쌓이고 그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고를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래 생각한 뒤에 혼인을 청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우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모여 밥을 나눴고 해가 기울면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별다른 요란함도 화려함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혼례가 끝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의 고요함은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머물다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그런 것이 남습니다. 아직 따뜻하지만 이미 비어버린 느낌. 우진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올렸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만 꺼내던 것을 그날은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우진에게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그 두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우진이 찻잔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창문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반듯한 등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찻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우진이 얼마나 오래 생각해왔는지는 그 자리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런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나중에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등과 결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차를 끓이고 찻잔 2개를 나란히 놓은 그 밤에 방금 앞에 앉은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왜 그러시오? 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연희는 눈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아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우진은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방 안에 떨어졌을 때 우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0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글을 익힐 나이가 됩니다. 10년이면 나무 한 그루가 제법 굵어집니다. 10년이면 사람이 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연희는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무엇 때문인지도 왜 하필 오늘 밤인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것. 우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잠시 멎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그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맞은 날 밤에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를 그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힘주어 누른 것처럼 이유를 묻지 않겠소. 다만 반드시 돌아오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를 연희는 느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준비해둔 짐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오늘 밤 떠날 것을 이미 알고 혼례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의 우진은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우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잔은 그가 마신 것이었고 다른 한 잔은 연희가 손도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은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찻잔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우진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치 나무 안쪽부터 결이 달라지듯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밀이란 것이 하룻밤 이상 버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것이 우진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아침 안개처럼 퍼졌습니다.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소문이란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말은 사람 사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더 멀리 번졌습니다. 그것이 작은 마을의 이치였고 우진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혼례 이튿날 아침 장작을 패러 나온 이웃 사내가 우진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뒷집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뒷집 안악은 빨래를 걷다가 옆집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마을 사람 절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아내가 떠났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걱정보다 흥미가 더 오래 남는 법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말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은 수군거림이 되었고 수군거림은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도망간 아내라니. 그러니까 뿌리도 없는 여인을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진이 완전히 속은 거야. 마을 어귀에서 시장 한켠에서 우물가에서 우진이 지나칠 때마다 말소리가 낮아지거나 뚝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을 올리고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꺼낼 때 그는 여전히 두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희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 찻잔은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같은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찻잔을 치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구를 챙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처음에 우진이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맞은 아내가 첫날 밤에 떠났으니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은 분이 나서 연희를 찾아 나서거나 술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하소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과 같은 속도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우진이 괜찮은 거야?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다른 혼처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여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냥 잊어버려. 우진은 그런 말들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법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우진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체면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우진이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자 비웃음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타까움이 섞였습니다. 가엾다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잔인한 시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돌았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우진은 겨울 내내 실내 일감을 받아 틈틈이 작업을 했습니다. 부서진 문짝, 낡은 선반, 기울어진 장롱. 그의 손이 닿으면 낡은 것들이 다시 제 모양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여전히 믿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일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별개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진의 집 앞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떠난 그 겨울, 우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무로 테두리를 두르고 흙을 고르게 펴고 봄이 오자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슨 씨앗인지는 우진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약초 씨앗이라고 파는 것을 별 생각 없이 샀는데 봄이 되자 작고 소박한 풀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씨앗을 고를 때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진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진의 집 앞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게 뭐예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글쎄,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을 좋아했습니다. 산의 어른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좋아했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진은 아이들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팽이, 작은 배, 사람 모양의 나무 조각들.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잘 맞는 크기였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아이들이 쥐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받으면 좋아서 뛰어갔고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다. 아이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난감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우진도 그 말이 아이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우진의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웃 안악이 어느 날 불쑥 우진 씨 머리가 새고 있네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잠시 손으로 자기 머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우진의 기다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제거리였고 그 다음에는 걱정거리였고 그 다음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그 기다림이 이제는 그냥 우진이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찻잔 2개를 나란히 놓고 화단에 물을 주는 사내. 그것이 이 마을에서의 정우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등불이 꺼지고 난 뒤 우진의 마음 한켠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믿음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를. 10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저 버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침마다 눈을 뜨고 찻잔을 2개 꺼내고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매일 새로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란 것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밤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내려앉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두텁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스스로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진은 그것을 어느 해 겨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고 짐도 평소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 돌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아프다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느낌을 확인하듯 무릎을 한번 구부렸다 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이제 50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늙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희도 늙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시간은 그녀에게도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불러왔는지를 우진은 스스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지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밤이 길어진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우진의 하루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작업대 한켠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일감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팔거나 납품할 물건이 아니라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새, 물고기, 납작한 돌 모양의 나무 조각,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형태들. 처음에는 무심코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의 저녁을 채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조각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선반이 그것들로 채워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업실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우진이 손짓하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조각들을 들었다 놓으며 구경하고 가끔 하나씩 달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른 것을 손에 쥐어주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은 다시 받아 부드럽게 다듬어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채우고 있었는지를 우진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떠나던 날 밤 10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날짜를 세워온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계절의 감각과 기억의 감각이 맞물리면서 저절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마당을 쓸다가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진은 그 소리를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끝까지 쓸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읍내 쪽에서 중매를 놓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진과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괜찮은 여인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 말을 전한 것은 마을에서 우진을 가장 오래 알아온 이웃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우진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진 씨, 그 여인은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혼자 늙어갈 수는 없잖아. 우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웃 안악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나는 괜찮소. 괜찮은 게 아니잖아. 아니요. 괜찮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웃 안악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눈빛을 보고 나서 무언가를 더 말해봤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우진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늘어선 나무 조각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도 찻잔은 2개였고 화단에는 매일 물이 주어졌습니다. 7년이 지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우진은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마루를 뜯어내고 새 판을 깔았습니다. 기울어진 문틀을 바로잡고 창문에 새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지붕 한쪽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며칠에 걸쳐 그것도 손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집을 고치는 거야? 혼자 사는데 그렇게 손볼 것도 없잖아. 우진은 그런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수가 자기 집을 고치는 일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정성의 방향이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루가 새로 깔리고 문이 반듯하게 닫히고 창호지의 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완성된 집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2개였습니다. 8년이 지나고 9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진의 머리는 이제 반이 넘게 휘어졌습니다. 손은 더 단단해졌고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에게 나무 장난감을 받아갔던 아이 하나가 훌쩍 자라 청년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해요? 우진은 그 청년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라고.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기다리다가 우진이 말이 없자 그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나무 조각을 쥐어 보냈던 그 작은 손이 이제 어엿한 청년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마을이 조금씩 달라졌고 우진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찻잔은 달라지지 않았고 화단의 풀꽃은 해마다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났습니다. 9년이 지나고 마지막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날짜를 세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의 냄새, 처마 끝을 지나는 바람의 온도, 찻잔을 손에 감쌀 때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돌아올 것인지, 10년이라는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우진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가 시작된 어느 밤 등불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끝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쓰는 그의 모습만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찻잔은 2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10년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봄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그냥 여느 봄과 같은 봄인 것처럼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고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화단의 풀꽃이 올해도 피어났습니다. 우진은 물을 주다가 잠시 그 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씨앗을 새로 심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손을 더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냥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진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으면 일을 했고 일이 없는 날에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2개였고 한 잔은 언제나 식어갔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잦았습니다. 남해의 여름 비는 소리가 컸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고 처마에서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우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빗소리는 생각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만큼은 빗소리가 생각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다가 손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무를 고르다가 대패질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멈추어 서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그 자신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들어 우진은 집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7년 전에 고쳤던 마루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창문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부엌 쪽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틈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회반죽을 개어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들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저녁이 일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그 가을을 유난히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말도 줄었고 작업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이웃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된장과 묵은 김치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받아 부엌에 두고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웃 안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 됐네. 우진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거의 다 됐다는 말이야. 올 가을이나 겨울이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안악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면 좋겠지. 그런데 우진 씨 안 오더라도 괜찮아야 해. 그 말이 마루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풀꽃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시든 것들이었지만 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것이 우진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웃 안악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우진은 그녀가 마을 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우진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나무 조각들이 등불빛에 조용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던 저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가져가던 것들, 아직 선반에 남아있는 것들. 그는 그것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졌고 아침마다 땅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단의 풀꽃은 다 지고 없었지만 내년 봄을 기다리는 뿌리는 땅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여전히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어딘가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장작을 팰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어딘가 한켠에 그 감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것. 어느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우진은 작업실 문을 열어두고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마당을 적시고 화단에 굳은 흙을 두드렸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추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저녁밥을 짓고 혼자 먹고 찻잔 2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한 잔을 마시고 다른 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번도 걸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찻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연희에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믿겠다는 것, 기다리겠다는 것,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하고 매일 밤 다시 확인하는 것. 그 약속을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우진은 등불을 끄지 않은 채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다시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찼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고요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의 고요함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우진은 그것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비가 다녀간 뒤로 날씨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굳은 흙이 희끗하게 빛났습니다. 우진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찻잔 2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흐려져 있었고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작업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올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올리며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빛이 부드럽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새로 바른 것이었지만 아직 깨끗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있어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노크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언가를 알아챈 것처럼 조용히 빨라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1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빗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다음에서야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 안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몸짓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마루 앞에 작게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안쪽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받아 머리카락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물을 올렸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2번째 찻잔이 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고 그냥 차를 따랐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빗속을 걸어온 사람의 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듯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 침묵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 품어온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사람처럼. 저는 떠돌이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죠. 우진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산과 들을 떠돌며 약초를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고 딸인 연희는 어릴 때부터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계절에서 계절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연희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눈, 다리고 다듬는 손, 아픈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아픈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살다가 이 마을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우진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장날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흥정을 하거나 그냥 지나쳤는데 그 사내만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캐내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허락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뿌리 없이 떠돌며 살아온 사람이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눈빛은 그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혼례에 임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들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박하게 차려진 상 하나둘 돌아가던 손님들, 찻잔 2개를 처음으로 나란히 놓던 그 저녁.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거세졌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혼례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급하게 전해진 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열병이었는데 이미 여러 사람이 쓰러졌고 그 마을에는 약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연희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녀가 지나치던 길에 병든 아이를 돌봐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가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혼례 날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이미 치러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을 미루는 것은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유를 다 말하지 않고 다만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이유를 말하지 않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유를 말했다면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지는 않더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진 곳이었으니까요. 저 혼자도 두려운 길이었는데 당신까지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유만 알았다면 분명히 따라 나서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감춘 것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이듬해 봄까지 열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약을 다리고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덜어는 살았고 덜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 마을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아픔이 남았습니다. 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몸이 성치 않은 이들이 있었고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그 산골 마을에서 5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마을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말했습니다. 매번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이 마을을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우진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 약속만큼은.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믿고 떠났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웃음이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아니면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인지 그 웃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만이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더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루 위에 놓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힘있게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잔이 모두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비로소 꺼내진 것들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빗소리가 채웠고 빗소리도 닿지 못하는 자리는 침묵이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10년 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리다가 새벽 무렵에 그쳤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너머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빛.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움직이는 소리, 물이 따라지는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들이었지만 그 집에서 오랫동안 들려오지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우진은 방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렸고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마당은 젖어 있었습니다. 화단에 굳은 흙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그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치웠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10년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도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고 잠시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흰 연기가 조용히 번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진의 집 굴뚝에서 아침 일찍 연기가 오르는 것을 이웃 안악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진도 아침밥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연기의 양이 달랐습니다. 혼자 짓는 밥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안악은 잠시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진의 집 앞을 지나치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웃 안악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몇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왔어. 그 여인.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응. 봤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인 참 좋은 사람이었구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뿌리도 없는 여인이라고 속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켜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이 찻잔 2개를 나란히 놓아온 것도, 화단에 해마다 물을 주워온 것도,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며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온 것도, 그것들이 모두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진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그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해하게 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0년 전에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침이 낫지 않는다는 노인, 손목이 시려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아낙. 연희는 그들을 들이고 살피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여럿이 되었습니다. 우진의 집은 조용했지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이에 집을 더 손보았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다루고 보관할 수 있도록 작업실 한켠에 선반을 새로 달았습니다. 나무를 골라 손수 짜고 높이를 맞추어 벽에 고정했습니다. 연희가 손이 닿기 편한 높이였습니다. 그녀가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선반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높이가 맞았습니다. 나무가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화단에 풀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약초 씨앗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장에서 팔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우진이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풀꽃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꽃이었습니다. 연희는 오래 그 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각자의 방식대로 채워졌습니다. 우진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연희는 약초를 다듬고 아픈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점심 무렵에 우진이 돌아오면 밥을 나누었고 저녁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2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잔이 모두 따뜻하게 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길었소.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시간에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준 채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다림이 아니었소. 그저 믿었을 뿐이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10년이 그에게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캐내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눈. 연희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도 알아보았고 지금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찻잔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도 계절이 왔다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노인들이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우진에게서 나무 장난감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그 아이들을 살피고 우진은 새 장난감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연희를 찾았고 무언가 고칠 것이 생기면 우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에 섞여들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때에.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날이 일찍 저물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진이 장작을 패고 들어오자 부엌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가 뭔가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인지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냄새였지만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우진은 손을 씻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진 앞에 하나를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 낡은 풍경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깥이 차가워도 그 등불은 조용히 제자리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혼자 등불을 끄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가 매일 밤 식어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혼자 쓸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이 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는지 기다림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연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진도 마셨습니다. 풍경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은 것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조용하게 오래도록. 두 사람의 집에 켜진 그 등불처럼 어떤 것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고 기다림이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의 겨울밤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등불만큼은 밤이 아무리 깊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참 조용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지요. 우진의 10년은 그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시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